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낡은 작업복을 입은 한 남자가 과거 동업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이 남자를 비웃으며 무시했지만 곧 믿을 수 없는 반전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지게 된 데에는 20년 전부터 시작된 치밀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고물상을 운영하던 이 남자가 어떻게 그들 앞에 나타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과연 그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흙수저에서 시작해 건설업계 황제가 된 한 남자의 놀라운 복수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이 이 채널을 지켜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역도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김성호, 45살,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 그는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녹슬은 철근과 고철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오랜 노동으로 거칠어져 있었고 낡은 작업복에는 기름때가 밴 채로 세탁해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들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성우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그 눈에는 무언가 깊은 계획을 품고 있는 듯한 예사롭지 않은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성우는 낡은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강남 르시엘 레스토랑에서 만나자. 마이너스 준혁. 이 문자를 본 성우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20년, 정확히 2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성우는 작업복을 벗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양복 한 벌을 꺼냈습니다. 비록 유행이 지나고 군데군데 해진 양복이었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옷이었습니다. 이 양복은 바로 20년 전 그가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입었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성우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후 5시 30분 성우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낡은 양복에 어울리지 않는 작업화를 신고 있는 그의 모습은 분명 어색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이런 시선들에 익숙해져 있었고 무엇보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린 성우는 천천히 르시엘 레스토랑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거리에 화려한 불빛들, 명품 브랜드 매장들, 고급 외제차들이 지나가는 모습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르시엘 레스토랑 앞에 도착한 성우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장을 차려입고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성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레스토랑 문을 열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선 성우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웨이터는 그의 낡은 양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명백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웨이터의 목소리에는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준혁 씨 테이블로 안내해 주세요. 웨이터는 마지못해 성우를 레스토랑 한편의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3명의 남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준혁, 박민수, 정재웅. 20년 전 성우와 함께 꿈을 키웠던 동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명품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수천만 원짜리 시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성우를 보더니 씩 웃었습니다. 야, 성우야. 정말 오랜만이다. 그런데 너 지금 뭐하고 살아? 성우가 자리에 앉자마자 민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형님, 이 양복 진짜 빈티지하네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재웅도 거들었습니다. 성우야, 너 진짜 고물상 한다는 게 사실이야? 우리 소문 들었거든. 성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고물상 합니다. 순간 테이블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킥킥거렸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이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말입니다. 때는 2004년, 성우는 당시 25살의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그는 같은 과 동기들인 준혁, 민수, 재웅과 함께 드림건설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4명은 각자 500만 원씩 출자해서 2천만 원의 자본금으로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준혁은 영업을, 민수는 자금 관리를, 재웅은 현장 관리를 맡았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성남의 작은 아파트 단지 보수공사였습니다. 모두가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일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건설주는 그들의 성실함과 기술력에 감탄했고 더 큰 프로젝트를 의뢰했습니다. 우리 해냈다. 성우는 그날 밤 동료들과 함께 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나라 최고의 건설회사 만들어보자. 준혁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들 사이에는 진정한 우정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나면서 드림건설은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직원이 10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났고 연 매출도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성우의 혁신적인 건축 기법과 철저한 품질 관리는 업계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성우가 개발한 친환경 저비용 공법은 건설비를 30%나 절약하면서도 내구성은 오히려 높이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과 함께 균열도 시작됐습니다. 준혁이 먼저 변했습니다. 성호야, 우리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하지 않을까? 너무 기술에만 매달리는 것 같은데.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요즘 건설업계는 로비가 반이야. 우리도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해.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기술로 승부하기로 했잖아요. 그런 방법은 원하지 않습니다. 재웅이 짜증을 냈습니다. 야, 김성호, 너 혼자 성인군자 하겠다는 거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성우가 정직하게 사업을 하려 할수록 나머지 3명은 더 큰 이익을 위해 편법을 쓰려고 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2006년에 발생했습니다. 성우가 출장을 간 사이 3명은 비밀리에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성우 모르게 대형 건설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것도 품질을 크게 낮춘 조건으로 말입니다. 성우가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약속한 품질 기준은 어디 갔어요? 성우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준혁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성우야,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 우리 혼자만 깨끗하게 살 수는 없어. 그러게, 넌 너무 이상주의적이야. 민수의 말에 재웅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는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꿈꿔왔던 회사의 모습일까? 이렇게 변해가는 동료들과 함께 계속 일할 수 있을까? 현재로 돌아온 성우는 여전히 그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그 배신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성호야, 우리는 지금 엄청 잘 나가고 있어. 준혁 건설 알지? 그게 내 회사야. 연 매출이 1,000억 원이 넘어. 민수도 자랑했습니다. 나는 부동산 개발하고 있어. 강남에 빌딩 3채 있고. 재웅이 손목시계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나도 내 건설회사 차렸지. 이 시계 보여? 롤렉스 데이토나야. 3천만 원짜리지. 성우는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을 비웃음으로 받아들인 준혁이 말했습니다. 성우야, 그때 우리랑 계속했으면 너도 지금쯤 대박이었을 텐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냐? 바로 그 순간 성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20년간 억눌러왔던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말이죠. 성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제가 왜 회사를 나갔는지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준혁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뭔 소리야? 너 자기가 나간 거 아니야?
민수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가 쫓아낸 것도 아니고 내가 우리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간 거잖아. 재웅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너 혼자 깨끗한 척하더니 결국 이 모양이 됐네. 성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일까요? 2006년 12월 15일, 성우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성우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그를 보는 눈빛이 어딘가 어색했고 평소 인사를 나누던 사람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우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려는데 준혁이 나타났습니다. 성호야, 회의실로 좀 와봐. 회의실에는 이미 민수와 재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성호야, 우리가 결정한 게 있어. 무슨 결정요? 민수가 서류를 성호 앞으로 밀었습니다. 내 지분을 우리가 사겠어. 시세보다 높게 쳐줄게. 성호는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그의 지분 25%를 단돈 5천만 원에 매각하는 계약서였습니다. 당시 회사 가치로 따지면 최소 3억 원은 되는 지분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왜 갑자기? 재웅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성호야, 솔직히 말할게. 우리는 너랑 더 이상 일할 수 없어. 무슨 소리예요? 준혁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넌 너무 융통성이 없어. 회사가 더 크려면 때로는 타협도 필요한 거야. 근데 넌 맨날 원칙만 따지고. 민수가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요즘 내 아이디어들도 시대에 뒤떨어져. 우리는 좀 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가고 싶어. 성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꿈꾸던 게 이런 건가요? 이렇게 서로를 배신하는 게 꿈이었나요? 재웅이 화를 냈습니다. 배신? 누가 누굴 배신한다고?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이자는 거야. 넌 너무 이상주의적이라고. 그때 준혁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성호야, 사실은 우리가 이미 새로운 투자자를 만났어. 대형 건설사에서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조건이 있더라. 경영진을 좀 더 현실적인 사람들로 바꿔달라고. 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쫓아내라는 조건이었다는 뜻인가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미안하지만 이건 사업이야.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성우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 밤을 새우며 꿈을 키웠던 동료들이, 어려울 때 서로 의지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자신을 짐짝처럼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서명을 안 하면요? 재웅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강제로 내보낼 수도 있어. 우리가 3대 1이니까 주주총회에서 이길 거야. 그럼 내 지분은 더 떨어질 거고. 결국 성우는 그 계약서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자신의 물건들을 박스에 담아 나오는 그의 뒷모습을 직원들이 지켜봤습니다. 누구 하나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경영진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회사 건물을 나서는 순간 경비원이 그를 불렀습니다. 김 상무님, 출입카드하고 사원증 반납해 주세요. 그 말에 성우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회사에서 이제는 외부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성우는 아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내 영미는 임신 중이었고 5살, 딸 지은이는 아빠가 큰 회사 사장이라고 친구들에게 자랑하던 참이었습니다. 여보, 일찍 왔네요. 무슨 일 있어요? 영미가 성우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우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영미야, 미안해.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 네? 갑자기 왜요? 동업자들이 날 내보냈어. 영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5살 지은이가 아빠 품에 안기며 물었습니다. 아빠, 왜 슬퍼해요?
성우는 딸을 꼭 안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는 그날 밤 가족들이 잠든 후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보여주겠다. 내가 누구인지,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말이다. 현재로 돌아온 레스토랑에서 성우는 여전히 그들의 자랑과 비웃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우야, 너 정말 고물상만 하면서 살아? 가족들은 뭐라고 하니? 민수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아, 맞다. 내 딸 지은이 이제 대학생이지? 학비는 어떻게 되니? 설마 학자금 대출 받는 거 아니야? 재웅이 악의적으로 말했습니다. 성호야, 우리가 도와줄까? 용돈이나 좀 줄게. 불쌍해서 말이야. 바로 그 순간 성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만하시죠. 성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레스토랑의 모든 시선이 성호에게 집중됐습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와 달라진 분위기에 준혁, 민수, 재웅도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재웅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갑자기 폼 잡네. 고물상 사장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려는 거야? 성우는 천천히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고물상 말이죠.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들어보시겠어요? 민수가 시큰둥하게 답했습니다. 뭐 대수롭지 않을 것 아니야.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겠지. 성우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2007년 3월 성우는 서울 구로구의 한 구석진 골목에 작은 간판을 걸었습니다. 성우 고물상. 겨우 1,000만 원으로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그 1,000만 원마저도 아내 영미가 결혼 전부터 모아온 적금을 깬 돈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영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성우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미야, 조금만 참아줘. 내가 반드시 다시 일어설게. 고물상 일은 성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트럭을 몰고 폐철 수거를 다녔습니다. 무거운 철근을 날라야 했고 기름때 묻은 고철을 분류해야 했습니다. 한때 정장을 입고 현장을 지휘하던 손이 이제는 굳은 살투성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고물상은 시작일 뿐 언젠가는 다시 건설업계로 돌아가겠다는 꿈말입니다. 성우는 낮에는 고물상 일을 하고 밤에는 건설 관련 서적을 읽었습니다. 새로운 건축 공법, 부동산 시장 동향, 건설업계 뉴스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친환경 건축과 스마트 빌딩 기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깊이 연구했습니다. 아빠는 왜 밤마다 공부해요? 초등학생이 된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성우는 딸을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계속 공부해야 해. 너도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아빠처럼 저도 열심히 할게요. 성우는 딸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고물상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성우는 조금씩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는 단순히 고철을 사고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활용 가능한 건축 자재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폐철근을 다시 가공해서 소규모 건설 현장에 공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성우의 건축 전문 지식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반 고물상 사장들은 그냥 무게로만 철을 거래했지만 성우는 철근의 등급과 품질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철근이라도 성우의 고물상에서 나오는 것은 품질이 뛰어났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작은 건설업체들이 성우의 고물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철근 품질이 정말 좋네요. 다른 곳보다 비싸도 여기서 사겠습니다. 한 건설업체 사장이 말했습니다. 성우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인맥을 쌓아나갔습니다. 작은 건설업체 사장들과 친해지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때로는 기술적인 조언도 해줬습니다. 그들은 성우를 단순한 고물상 사장이 아닌 건축 전문가로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성우의 고물상은 이제 제법 규모가 있는 재활용 자재 유통업체로 성장했습니다. 직원도 5명으로 늘었고 트럭도 3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성우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부동산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개발 예정지들을 미리 사들인 것입니다. 그의 건축 전문 지식으로 어느 지역이 개발될지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 성우는 마침내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성우 건설자재라는 회사를 설립한 것입니다. 고물상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새 자재와 중고 자재를 모두 취급하는 전문 유통업체가 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우가 이 과정에서 쌓은 인맥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중소건설업체들이 그를 신뢰했고 자재 공급업체들도 그를 인정했습니다. 성우는 이제 건설업계의 뒷세계를 누구보다 잘 알게 됐습니다. 어느 회사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지, 어느 프로젝트가 부실한지, 누가 믿을 만한 사업 파트너인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성우는 드디어 건설업에 재진출했습니다. 성우종합건설을 설립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와 달랐습니다.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쌓아올린 탄탄한 기반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이제 건설업계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우의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공법과 완벽한 품질 관리는 여전히 업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현실적인 사업 감각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2010년 성우종합건설은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마침내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회사 가치는 3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여전히 조용히 살았습니다. 언론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화려한 파티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존재를 숨겼습니다. 마치 특별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현재 레스토랑으로 돌아온 성우는 여전히 그들의 무시하는 시선을 받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고물상이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준혁이 비웃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됐다고? 고물상이 잘 돼봤자 얼마나 잘 되겠어? 바로 그때 성우가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성우가 꺼낸 명함을 보는 순간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명함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성우종합건설 회장 김성호. 민수가 명함을 빼앗아 보더니 경악했습니다. 이게 뭐야? 설마 이게 진짜야? 재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호야, 이거 장난이지? 이런 명함 어디서 만든 거야? 성우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성우종합건설, 혹시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작년에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준혁이 스마트폰을 꺼내 급하게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진짜네. 성우종합건설이 실제로 있어. 그리고 회장이 민수도 함께 화면을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화면에는 성우종합건설의 기업 정보가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설립자 겸 회장 김성호, 연 매출 8천억 원, 직원 수 2,500명, 주요 사업 분야 대형 건설, 부동산 개발, 건설자재 유통. 재웅이 황급히 물었습니다. 그럼 너 정말로? 성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성우종합건설 회장입니다. 순간 레스토랑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까지 이쪽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럼 너 왜 지금까지 고물상 한다고 했어? 우리를 속인 거야? 성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속인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죠. 저는 지금도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우종합건설의 자회사로 말이죠. 민수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무시하는 걸 재미있게 봤다는 거야? 성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무시라고 하셨나요? 그럼 제가 정말 고물상만 하는 사람이었다면 무시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재웅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뭐죠? 성우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초라해 보이니까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준혁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성호야, 오해하지 마. 우리가 언제 너를 함부로 대했다고? 아까 뭐라고 하셨죠? 성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돈이나 좀 줄게. 불쌍해서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민수와 재웅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말이죠. 성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회사는 현재 여러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송파구 롯데타워 인근 복합단지 건설,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 건설,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 확장 프로젝트까지요. 준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최근에 판교 프로젝트 입찰에 참가했지만 떨어졌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혹시 그 프로젝트를 성우 회사가 따낸 것일까요? 성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준혁 씨, 최근에 판교 프로젝트 입찰에 참가하셨다고 들었는데 떨어지셨다면서요? 그 프로젝트 저희가 수주했습니다. 준혁은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가 목숨 걸고 따내려고 했던 프로젝트를 자신이 20년 전에 배신했던 그 사람이 가져간 것입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우야, 그럼 너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본 거야? 성우는 대답 대신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20년간 품어온 복잡한 감정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와인 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러분을 만나기로 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준혁이 경직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제가 준혁 씨에게 문자를 보내자고 한 게 아니라 준혁 씨가 먼저 연락했죠. 하지만 그것도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성우는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것 좀 보시죠. 화면에는 준혁 건설의 재무제표가 떠 있었습니다.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었고 부채 비율도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너 어떻게 우리 회사 재무 정보를? 건설업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특히 저는 이 업계에서 20년간 일했으니까요. 성우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준혁 씨 회사뿐만 아니라 민수 씨, 재웅 씨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성우는 연이어 다른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민수의 부동산 개발 사업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재웅의 회사는 최근 대형 사고로 인해 소송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너 우리를 일부러?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려워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상황을 만들었죠. 재웅이 황급히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 너한테 도움을 요청했다고? 오늘 저녁 식사 제안, 그게 도움 요청이 아니었나요? 성우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두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 동료였던 저에게 연락한 거죠. 혹시 제가 성공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요. 준혁이 부인하려 했지만 성우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성우가 어느 정도 성공했을 거라고 기대하고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요. 성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20년 전 여러분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을이고 저는 갑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민수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성우야, 그때 일은 정말 미안했어. 우리가 너무 현실적으로 생각했나 봐. 재웅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가 잘못했어. 그때 너랑 계속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성우는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20년이나 지나서? 준혁이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성호야, 우리 다시 함께 일하자. 이번에는 내가 대표를 해.
우리는 내 밑에서 일할게. 성우는 그들의 제안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거절하겠습니다. 왜? 왜?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복수하려는 거야? 성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복수라고요? 제가 언제 복수한다고 했나요? 그럼 왜 우리를 거절하는 거야? 재웅이 물었습니다. 성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성우가 천천히 일어나서 레스토랑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20년 동안 조용히 살았는지 아세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복수할 기회를 기다린 거 아니야? 성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복수 같은 건 관심 없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민수가 물었습니다. 성우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진짜로 원했던 건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뭘 깨닫는다고? 재웅이 의아해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성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20년 전과 똑같아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시죠. 성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낡은 옷을 입고 나타났을 때 여러분은 저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제가 회장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죠. 이게 맞는 건가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잘못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우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으로 변하는 거예요. 민수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우리를 용서한다는 거야? 성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보다는 이해한다고 해야겠네요. 여러분도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거니까요. 재웅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성우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못됐어.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성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다르게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성우는 주머니에서 3장의 수표를 꺼냈습니다. 이건 여러분 회사들이 당분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이에요. 무이자로 빌려드릴게요. 준혁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건 왜? 조건이 있어요. 성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그리고 사업을 할 때 정직하게 하시고요.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나? 자격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20년 전에는 자격 없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이상만 쫓고 현실을 몰랐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배웠어요. 성공의 진짜 의미를 말이에요. 재웅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성공의 진짜 의미가 뭐야? 성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그 순간 성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지은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성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아. 아빠, 언제 집에 와요? 엄마가 아빠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어 놨어요. 딸의 밝은 목소리에 성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곧 갈게. 아빠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끄는 성우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가봐야겠어요. 가족이 기다리거든요. 일어나는 성우를 준혁이 붙잡았습니다. 성우야, 우리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까? 성우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이 되세요. 그럼 됩니다. 성우가 집에 도착하자 현관에서 지은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된 지은이는 여전히 아버지를 보면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아빠, 오늘 회사 일은 어땠어요? 성우가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옛날 친구들을 만났어. 어떤 친구들이요? 아빠한테 중요한 걸 가르쳐준 친구들이야. 거실에서는 아내 영미가 갈비찜을 식탁에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아내의 곁으로 가서
뒤에서 살며시 안았습니다. 고생했어, 영미야.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었어요? 영미가 남편의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성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어. 내가 정말 성공한 사람이 됐다는 걸 깨달았거든.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성우는 지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너는 성공이 뭐라고 생각해? 지은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많은 돈을 버는 것? 성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게 진짜 성공이야.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럼 아빠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네요. 성우는 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성우는 혼자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동업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절망했던 그때를 말입니다. 만약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그는 지금까지도 기술만 아는 순진한 사업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쓴맛을 모르고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준혁, 민수, 재웅은 성우에게 소중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배신과 현실의 냉혹함이 성우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으니까요. 성우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성우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우리가 잘못 생각했었어. 앞으로는 내가 말한 대로 정직하게 살아볼게. 그리고 정말 미안했어. 이어서 민수와 재웅에게서도 비슷한 내용의 문자가 왔습니다. 성우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모두 고생하세요.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어렵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을 거예요. 며칠 후 성우는 회사에서 임원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신입사원 채용 계획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인사 담당 임원이 물었습니다.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스펙보다는 사람 됨됨이를 보고 뽑으세요. 학벌이나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게 우선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직원 복지도 더 늘려주세요.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야 해요. 성우는 회의를 마치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벽면에는 가족 사진과 함께 작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20년 전 드림 건설 시절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4명의 젊은이가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성우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모든 일에는 다 의미가 있었구나. 성호종합건설은 그 후로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절대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에게는 항상 따뜻하게 대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행복해요? 성우가 딸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왜요? 너와 엄마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빠가 하는 일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니까. 성우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서였습니다. 20년 전의 배신은 이제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성장시켜준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결국 진짜 승리는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거였구나.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사람이 되자고.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나요? 그 상처를 복수로 갚으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성장에 있다는 것을 성우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보시나요? 겉모습과 지위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